이 영상을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저는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질 수가 있잖아요. 교육 문화를 바꿔야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구인 모든 것의 안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패스와 세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피드 배구와도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스피드 배구가 왜 안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패스의 상식은 말입니다, 찬스볼이 오나 서브 리시브가 오나 안정적인 볼은 공물선을 좀 낮게 그려서 빠르게 백태를 보고 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배워왔고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은 타겟이 조금 다릅니다. 백태가 아닙니다. 제가 원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백태 보고 밀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세터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백태 가까이에서 이렇게 토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겟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타겟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네트에 가까이는 있으나 드랍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는 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외국의 트렌드는 전부 다 드랍볼입니다. 떨어지는 볼을 만듭니다. 그래서 패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패스가 낮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백태라는 타겟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해외는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어택라인 안에 원을 그리는데 훌라후프보다 큰 원을 그립니다. 거기 안에다가 드랍볼로 떨어뜨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패스를 푸시성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봐야 되죠? 공을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공을 바라보고 공을 따라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대방 블로킹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높은 하이볼로 이렇게 드랍볼 성을 봐요. 그럼 제 시야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블로커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공격수가 블로킹을 보고 때리듯이 세터 또한 블로킹을 보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스피드 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피드 배구는 패스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류예요. 패스를 빠르게 보내줘야 토스의 손목도 빠르게 움직인다 합니다. 패스를 빠르게 보낸다고 하면요, 세터의 여유를 뺏는 거예요. 빠르게 다가올 거니까 바라봐야 되고 제 여유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공을 이렇게 높게 드랍볼이 온다라고 하면 이 세터가 기다렸다가 손을 완벽하게 잡고 임펄스하고 제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피드 배구는 세터가 하는 거지 패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서 나가는 순간이 스피드 배구의 시작인 거지 패스가 날라오는 거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점프 토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푸시성의 볼을 쫓아가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후위 때 해볼까요? 뒤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이 프런트에 와야 돼요. 이 친구가 점프해서 토스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을 쫓아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패스가 높아요.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 토스 할 수 있습니다. 점프 토스의 컨트롤 자체를 패스가 만들려면 패스는 정말 정확하고 견고하게 여기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드랍볼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세터가 자기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점프 토스 할 위치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터가. 네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이볼로 보내잖아요? 그럼 미드 블로커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미드 블로커가 자기 퀵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치성으로 낮게 보내려고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세터가 쫓아나가면서 돌면서 쏴야 돼요. 패스가 낮으니까. 근데 패스가 높아요. 그러면 네트에서 공이 떨어져도 빨리 가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속공수는 공은 떨어졌지만 패스가 높으니까 그걸 또 따라 뜰 수가 있어요. 뜨면 세터가 속공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미드 블로커는 어디 있어야 되죠? 막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를 쏘는 거예요. 레프트를 빠르게 쏘든지. 그러면 속공수를 항상 기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배구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베로가 패스를 미는 순간 그 사람이 미는 것을 예측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는 것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높게 올리잖아요. 그럼 세터가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패스를 하는 순간에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진열을 갖추고 있어요. 여유 있게 한 다음에 세터가 스피드백으로 블로킹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용병들 보십시오. 용병들 하나같이 패스 높게 띄웁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패스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에도 패스를 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소수고 우리나라에서 높게 띄우는 것이 소수입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마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전달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말도 아닙니다. 저도 배운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나도 그럼 이제는 업데이트된 정보로 가르치겠다라고 한 거죠. 강력한 공격력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적인 패스웍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